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대보고 내신 맡게 돼서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주희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일단 중대보고 내신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는데 어휘와 어법 변형의 끝이 없는 게 중대보고 내신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1, 2, 3학년을 다 관통하는 특징이어서 이번 이제 중대보고 들어갈 예정이거나 아니면 중대보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와 어법 변형의 끝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기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왼쪽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끝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같은 의미인 거를 같은 색깔로 제가 첫 번째 걸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 정답은 try to note the times you are at the best 해서 당신이 가장 괜찮은 순간, 그쵸? 본인이 가장 괜찮은 컨디션인 경우를 이제 주목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try to를 attempt to로 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사실 try도 아는 단어고 attempt도 중1 정도만 돼도 아는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계속 변형을 한다는 겁니다. note 같은 경우도 우리가 노트를 기록하다만 알고 있으면 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notice로 해서 우리가 주목하다, 알아채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두 단어가 같다는 것. 그리고 the times 같고 그다음에 you are at the best를 you are in the best condition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이면 아마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게 바로 그 리딩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paraphrasin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이 by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자면 이러한 접근이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다른 사람들이 예상이나 기대하는 거랑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요. goes against the grain of 어쩌고저쩌고를 intend to go against the grain of 이렇게 해서 intend to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intend to가 들어가도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본문 암기만 했을 경우에는 이거 내가 intend란 단어가 있었나? 이게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얼른 파악을 해서 이게 변형이 됐구나 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중대국어 선생님들의 계속 특징인데요. 선택지에 있는 그 말을 본문에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문에 이제 너의 잠재력을 이제 희생을 시키고 있는데 그 희생을 시키는 게 뭐 때문에 희생을 시키냐면은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허상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이런 전문가스러움이라는 허상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잠재력을 희생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조금 바꿔서 sacrificing your potential까지 그대로 가요. 근데 이게 to satisfy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죠. 근데 사실 이 to satisfy라는 말이 선택지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상에 있는 말을 조금 더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는다고 다 뜻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바뀐다는 거. 이게 이 독해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중대국어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어법입니다. 길죠? 자, 요거는 우리 갈색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겠어요? 갈색깔이 지금 왼쪽에 제가 2개를 넣어놨는데 이거 보자마자 느껴지시죠? 지각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ing도 올 수 있다. 능동인 경우에 그거가 머릿속에 따라락 떠오르면은 아마 A번이 변형이 돼서 틀린 건가? 근데 사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색깔 보면 no matter how 보면 우리가 이게 관계부사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복합관계부사 파트인데 이게 no matter how가 아무리 뭐뭐라 해도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however 뒤에 형용사 부사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가? 사실 중3 정도의 어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면 중대보고 1학년의 어법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변형? 이것도 변형?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제 의심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시험지에서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도 이거 내가 아는 거 조금 똑같구나. 우리 선생님도 귀엽게 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답인 요 have, has 빨간 색깔 봐주시면 이 have, has는 그닥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답인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조금씩 바꾼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갈색깔도 한번 우리 다음 게 궁금하시겠지만 봐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원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형식 해가지고 OC 자리에 efficient라는 형용사를 꼭 써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오른쪽에서 make를 없애버리셨어요.
같은 뜻이 됐는데 deliver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 deliver, 뭐 갖다 주다라는 이 단어가 꼭 오형식으로 쓰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deliver를 꾸며줄 수 있는 more efficiently라는 부사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 글의 제일 마지막이 efficient였어 라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있는 경우에 문법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거 같은 걸 틀렸다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빠르게 체크를 해가는 것이 이제 중대국어 내신 대비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법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법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법과 어휘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답인 D번과 G번을 보시면은요. 원문에 있는 detaches itself from tradition 해서 전통으로부터의 분리. 그럼 이제 detach from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거를 D번에서는 attaches itself to tradition에서 이게 동사뿐만 아니라 전치사까지의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attach 아니었어. 뭐더라? detach였어. detach itself to 쓰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왜? detach는 from과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법과 어휘가 같이 변형이 일어나고요. 정답이 이제 G번도 한번 봐주시면은요. 본문에서 이제 be excluded from 해가지고 뭐뭐로부터 이제 배제가 되는 것. 수동태는 목적어로 못 가지니까 전치사가 from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G번에 지금 include에서 능동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제 목적어인 their company를 가지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능수가 바뀌었을 때 전치사가 있고 없고까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법과 어휘가 같이 움직이는 거. 이게 또 중대국어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서술형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원문에서 선생님이 이미 그대로 핵심 어구인 거를 그대로 넣으신 거예요. 보기에. 보시면 똑같죠. 근데 문제는 시험지에서는 저 핵심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지문만 외우면 후즈 스토리로 시작하는 지문 어디 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신 건 뭐였냐면 이 후즈 스토리를 뒤에 있는 insert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밑줄을 싹 그어놓고 이걸 영작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affects가 보기에 influences로 바뀌었어요. 보이세요? 제가 지금 빨간 색깔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influences로 바뀐 것까지 아는 것, 그 다음에 한글에서가 없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 배열해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한글 해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 그리고 동사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팁은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우리가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어 자리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찾는 것까지 해야 해석이 없어도 순서 배열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뭐가 많죠. 중대국어 이상하다. 시험범위 적다고 했는데 안 적습니다. 시험범위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 지금 영영풀이도 이만큼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사실 영영풀이 선생님들이 프린트 나눠주셔서 좋았죠. 그거만 외우면 되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러면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 나올 것 같아. 영영풀이 외워. 선생님이 정리해서 주면 그거 달달달 열심히 외우면서 시험장에 가면 막상 지금 여기 네모에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아는 단어죠. 다 아는 단어인데 이거를 범위가 없는 상태에서 영영풀이 시험이 나오니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영영풀이를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assessing 같은 경우에는 in 뒤에 ing 붙는 것까지 변형이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시험 대비 같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대신 각자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열심히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영영풀이가 나오는데 프린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 네,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 대비 같이 하면 점수 잘 나온다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대비를 해주시나요?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지만 보여줄 거예요. 안의 내용은 같이 시험 대비하면 보여줄 거고 아직 안 보여줄 건데 지금 선생님이 일단은 요 PPT를 여러분한테 이제 또는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 때 표지 있는 게 이제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기말고사 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의고사 내용 정리 그 다음에 여기 유의어, 반의어, 그 다음 변형 문제, 워크북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 하나, 그 다음 우리 부교재 스툼라이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뭐 변형 필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대비할 때쯤 되면 한 4권 정도의 그런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교재가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선생님이 필요하다 싶은 변형 문제나 아니면 이제 별도 프린트 같은 게 좀 더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시면 동형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KNS R&D 선생님들이 진짜 다 능력자들만 계셔가지고 이 파이널 모의고사 보고서 학교 시험 가서 보면은 거의 점수가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제 받아올 점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 동형 파이널 모의고사가 그만큼 이 문제의 질이 좋은데 이거를 이제 2회분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파이널 모의고사 전에도 선생님이 이제 자체로 만든 리뷰 테스트나 변형 문제 같은 것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주는 자료를 소화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시험 대비하는 것보다 최소한 등급이 2등급은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선생님을 잘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동형 모의고사를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보여드린 건데 글씨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충 실루엣만 봐도 진짜 시험지 같죠? 그래서 요 시험 유형 그대로 나옵니다. 변형 학교에서 하는 것만큼 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금도 준비 중이니까 네, 이제 기대해 주세요.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이제 언제 만나는지, 선생님이랑 만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개강 언제 하는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날 이제 2시에서 5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KNS에 있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본인이 수업 시간 안에 커버가 안 되는 거 이제 개별 클리닉 선생님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수업 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평일일 수도 있고요. 뭐 일요일 날 오전이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교 선생님들 같이 계시니까 본인이 시간 내에 이제 테스트 패스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별 클리닉에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랑 시험 대비를 한 6주 정도 직전 빼고 6주 정도 만나게 되는데 교과서는 사실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대국어에서 교과서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빠르게,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설명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이제 문법 변형 이런 거는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거 대비할 수 있는 수업과 변형 문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큰 게 사실은 부교재랑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부교재랑 모의고사를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랑 부교재 두 개 합치면 73%예요. 이 출제 비율이 되게 높죠. 그래서 부교재랑 모의고사는 꼼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유의어랑 반의어 단어 시험 다 이제 선생님이 시험지 제공하면 그거 여러분이 암기해 와서 오자마자 바로 시험 보고 진도 나간 거에 대한 리뷰 테스트 이거는 1주차 빼고 2, 3, 4, 5, 6주차에는 계속 리뷰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리뷰 테스트 어렵게 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기대와 각오를 하고 들어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3, 4주차 마찬가지로 부교재 이제 나머지 절반, 대부분 한 4과 정도의 부교재 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교재 이제 나머지 절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가면은 3, 6, 9, 11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시죠? 그거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건 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안 해줘요. 그럼 누가 해줘요? 선생님이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거대로 따라와 주면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5, 6차에는 뭐 당연히 테스트 봅니다. 그렇죠? 테스트 봐서 계속 이거 왜 틀렸어? 오답 정리해와.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중 테스트 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일단 피드백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변형 문제 줄 겁니다. 그거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서 실전 감각 최대로 끌어올려서 직전 수업 때 핵심 정리 마지막 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아오는 게 이제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3월 2일서부터 할 거고요. 그러면은 선생님 2월에는 뭐 하나요? 2월엔 노나요? 아니죠. 2월에 놀면 안 되죠. 2월에 놀까봐 선생님이 우리 중대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 준비하는 이 프랩 클래스를 2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주부터네요. 2월 요 이제 20 그리고 27일. 그래서 화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2시부터 5시. 바쁘겠지만 시간 내서 2시부터 5시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2번에 걸쳐서 이제 2월달 동안에 중대보고 들어가기 전에 뭐를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한과, 교과서가 나오긴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출풀이 하는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서술과 어법어의 변형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2차 시에는 모의고사까지도, 이제 작년 모의고사니까 올해 모의고사랑 당연히 다르긴 할 텐데, 그 대신 난이도는 비슷하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당연히 수업을 했으면 과제가 나가겠죠. 근데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량의 과제 제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뷰 테스트, 선생님이 리뷰를 어렵게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렵게 내는지 한번 미니로 선생님이 이제 보여줄 거니까요. 요거는 학부모님들께 문자로 전송 예정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대국어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다른 학교보다 쉬운가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학교고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쉬운 학교입니다. 왜냐면 변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조금씩 계속 학생들을 신경 쓰게 만드는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그래도 나올만한, 해볼만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보답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중대국어를 이제 들어가기로 한, 그리고 들어갈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선택이니까 이왕 가게 됐으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는 한번 1등급 맞아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대국어 수업에서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